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오늘은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2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대법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제3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살, 87세인 2039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사면 요건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제 확정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도 법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된 거죠. 그렇죠. 그간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 즉답을 피해온 청와대는 어제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는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사면 논의에 대해서 별도 말씀이 없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이 없었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건 다 마무리가 됐다. 판결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아직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상당히 많기는 해요. 네네. 지금까지 36명이 이제 재판이 끝났고 15명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특히 중인 사람들도 있어요. 예, 문학의 그 블랙리스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시작 단계고 여기에 이제 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고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구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문영표 전 이사장 그리고 네. 뭐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계류 중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 가장 핵심적인 거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다. 재판이 이제 큰 그렇죠. 틀에서 마무리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이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법에. 근데 어찌됐든 잘못하면은 탄핵을 당하니까 큰 아주 중대한 잘못을 하면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선례를 남긴 거.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법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사면에 대해서 뭐 형이 확정되던 날부터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 뭐 박초롱 기자가 예. 네, 사면에 대해서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형이 확정이 되자마자 이런 네.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서 좀 청와대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안 그래도 청와대가 오늘은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예, 근데 사실은 사면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없거든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당 대표가 처음에 사면론에 그렇죠. 대해서 좀 불을 지폈고 이낙연 논쟁도 대표가. 컸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입장을 결정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분명히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질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고민이 깊은 거죠. 자칫하면은 뭐 민생 현안, 뭐 코로나 같은 현안도 많은데 여기 논란에 좀 휩쓸려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요. 사면론이 나오는 거는 또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네.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노태우는 95년 11월, 전두환은 그 12월에 구속이 됐는데 네. 사면이 97년 12월이니까 2년 아니면 2년 1개월 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때 빨리 됐어요. 빨리 사면이. 됐어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은 2017년 4월에 구속됐거든요. 지금 3년 9개월째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비교해서 너무 오래 살았다. 이 지금이면 사면 얘기할 때가 됐다. 이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지자들의 얘기인 예, 것이고, 예.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형 확정됐는데 무슨 얘기, 무슨 사면이냐. 약간 이게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이제 사면론이 좀 엉클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고, 예, 예. 사면은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이 다음 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사면론 당연히 물어보겠죠 기자들이.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지금의 그 스탠스,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다만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8.15 아니면은 내년 초 이 정도에는 아마 검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낸 건 없어요.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다만 최재성 정무수석과의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 며칠 전에 저와 최재성 정무수석이 답을 하시더군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았어요. 민주당도 같은 입장인 거죠.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면이 뭐 3.1절에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임기 중이냐 아니냐 요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다음 뉴스로 가죠. 네, 정부가 내일 모레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3차 유행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재유행을 막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영업자들과 관련한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 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당정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되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꺾이긴 꺾였어요. 예. 꺾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2.5단계를 계속 갈 것이냐 2단계로 내릴 것이냐 이 고민 중인 거죠. 근데 가닥은 그냥 유지하는 쪽? 예.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쪽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500명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기준으로 한 주간에 544.14명이에요. 네. 평균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그 처음에 신천지 때 2월, 3월 때 그때 500명 나왔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그때 900명 한 번 나오고 그렇죠. 600명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500명대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둔감이 됐어요. 사실 이제 1000명대 나오다가 500명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네, 둔감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낮출 단계가 아니라는 게 이제 원래는 2단계로 내리려면 300명대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예 지침 기준이 그러기 때문에 낮출 단계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방역 당국이 보고 있어요.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그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제 그 뭐 동부구치소나 예. 이런 열방센터 이런 거 빼고 다 개인 모임, 소모임 이런 데서 대부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니까 잡히더라. 그러면 아하.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아. 세 번째는 예전에 섣불리 내렸다가 확산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이태원 예. 클럽발 예. 요때가 연휴 앞두고 저 내리면서 확산이 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달에 1단계로 내리면서 아직 100명대 나오고 있는데 내릴 만한 그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세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하지 않겠다. 게다가 예. 곧 설 연휴잖아요. 예. 지금 만약 내렸다가 설 연휴에 그럼 막 모이고 뭐 가족들 친지들끼리 뭐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그때 올릴 건가? 요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잡은 것 같네요. 방향이. 예, 예. 알겠습니다. 덧붙일 말 있습니까? 박주롱 기자. 이제 뭐 관심이 쏠리는 거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 뭐 어떻게 완화가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정부 발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어제 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뭐 이런 데서 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당정 회의에서도 이런 분들의 좀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네. 때문에 네. 뭐 시간 제한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면적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조금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 그 홀에서 커피 파는 거 요게 허용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식당의 9시 영업 제한 요 시간을 푸는 것이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 보죠. 토요일쯤 발표가 된다니까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하원에서 탄핵당했습니다.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두 번째 하원 탄핵을 당한 건데요. 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이어서 무난한 가결이 예상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의회 총격 난동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임기 말 레임덕 상황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남은 관심은 상원에서의 탄핵 여부인데 네.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원은 절반이거든요. 네, 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17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 상황이죠.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취임 전에 상원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최초로 2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죠. 예,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공화당에서 10명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상당히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탈표 10표. 이탈표 10표. 근데 이거를 비율로 보면은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207명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197명은 탄핵 반대. 아. 그 10명만 찬성을 한 거예요. 하하. 비율로 따지면 5%가 안 됩니다. 공화당에서. 공화당에서 소위 예. 말하는 반란표가. 예, 예. 그러면 상원에서는 상원 의원 공화당 의원 50명 중에 17명이 소위 말해서 반란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33%예요. 이게 나올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최의적인 거죠, 약간. 그러니까. 김준일 기자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이는 뭐냐면은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 여기 찬성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힙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계 사람들이 그 뭐 이제 강성 지지자들한테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부분들이. 전 네. 국민적인 분위기는 탄핵이 맞다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성 지지자들의 배신자 이 프레임을 사실 지금까지도 뭐 강성 지지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탄핵의 강은 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아직도 그 정당에서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직도. 한 공화당의 한 30% 40%는 아직도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던 그 촛불 전국하고는 다른 거죠, 미국 예, 분위기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서 차기에 이제 뭐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임기가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부관 참시 프레임에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임기 끝났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 약간 동정 여론이 또 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부담스럽겠군요.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의회 의사당에서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보면서 와 어떻게 저게 가능해?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다 버리겠구나 했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30~40%는 여전히 지지한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하원에서 찬성한 10명 네. 의원들 지역구를 보면요. 사실 민주당 텃밭 의원들이 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2명 정도 빼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좀 적다는 부분도 좀 작용을 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원에 가게 되면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 의회당 이런 폭동 사건이.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분위기가 좀 전환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뭐 미국 이제 트위터 같은 걸 좀 검색을 해보면 보수의 영혼이 어디 갔냐, 이번 상원 의회 표결이 보수의 영혼, 공화당 너희들이 보수의 영혼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걸로 우리는 판가름하겠다, 이런 일반 의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한다면 사실 좀 마음이 움직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까지 뉴스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